너무나 이제 다채롭고 화려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이력을 소개해드리면 현재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의 CEO님으로 계시면서 예전에 그 보험 세일즈를 4년을 하셨고요. 그리고 KBS의 그 라디오의 경제 전문가 및 청년 창업가로도 출연을 하신 적이 있고, 그다음에 또 노래를 또 발표하셨어요. 그 낮저밤이? 예, 제목이 특이한 낮저밤이라고 멜론 뮤비 차트의 17위까지도 하신 적이 있고, 최근에 그 박진영 씨가 그 어머님이 누구니라는 그 제목으로 노래를 발표하신 적이 있는데, 이분은 아버님이 누구니라는 앨범을 발매하셨습니다. 6월 달에 2집을. 그리고 책을 출간하셨는데, 책 제목이, 야, 이거는 진짜 안 집을 수가 없는 강력한 그 유혹이 느껴지는 제목이에요. 나는 일주일에 4시간 일하고 1,000만 원 번다. 일주일에 4시간 일하고 1,000만 원을 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내시고, 강연도 이제 많이 다니신다고 하는데, 이게 저는 가장 또 인상 깊은 게 있습니다. 80주간 한 주도 빠짐없이 사업 아이디어를 문서로 제작하셨대요. 80주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나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 야, 그러니까 거의 뭐 천재적인 이런 사업에 있어서 감각이 있으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 아주 젊은 분입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신태순 강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 이 오후까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제가 영광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서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시죠? 처음 보시죠? 네. 네, 저 별로 유명한 사람 아니고요. 유명해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고혜성 대표님처럼 유명해지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 책이 굉장히 제목이 자극적이라서 안에 내용도 많이 자극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상보다 더 자극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에 내용은 돈 버는 것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사실은 마음 공부나 이 영성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나서 그것을 돈 버는 것이랑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수준 높은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맞으신가요? 맞아요. 눈빛만 봐도 제가.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좀 약간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걸 발견을 하면서 굉장히 효율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책도 내서 많이 팔렸고요. 가수가 돼서 그런 뮤비 차트에도 올라가게 되고, 다행히 사업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그 기반은 마음의 힘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자기계발에 나오는 그냥 마음을 쫓아가라, 이것보다는 약간 더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기인데, 사실은 오늘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고혜성 쇼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아니신가요? 예, 예, 따라서 오셨잖아요. 네, 우리 동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기분이 지금 업돼 있는데요. 마음의 소리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 버릴 것과 집중할 것들이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느냐, 이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난 이미 잘 따라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 마음의 소리 따라가라고 하냐. 그걸 집중해가지고 찾다 보면은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과 버릴 부분을 확실하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효율을 더 발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자기가 더 잘한 것을 발견해내서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놀고 있는 것 같고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돈도 잘 벌 수 있고, 이제 뭐 책도 잘 팔릴 수 있고, 이런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먼저 이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버릴 건 버리고 집중할 건 집중한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노래를 앨범을 내고 진짜로 저기 보면 낮저밤이라고 신태순 돼 있잖아요. 여기 뮤비 차트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여기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같이 있어요. 에일리도 있고 다비치도 있고 AOA 이런 분들이랑 같이 제가 올라갔는데, 제가 저거 하는데 돈 얼마나 들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많이 든다고 하는데 수천만 원 든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60만 원으로 앨범을 제작하고 저게 진짜로 순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나오신 분들은 사실 수년간
저 연습생 준비하고 또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저렇게 데뷔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으로 저렇게 차트에 올랐죠. 얼마 벌으셨습니까? 아,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뭐 지금 꾸준히 이제 저작권료로 이제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뭐 통장에 찍히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이집을 했는데 아버님이 누구냐 뭐냐면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자녀를 와이프가 임신했는데 그 자녀를 떠올리면서 만든 그런 작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저라서 굉장히 자기는 당당하다, 자신감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좀 넣어놨고요. 1집보다는 잘 안 됐습니다. 1집은 한 달 만에 제가 500만 명한테 뷰가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네, 이슈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돈 많이 쓰고 뭐 오랫동안 연습해야지만 뭔가 결과물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 안에 있는 그 잠재 능력을 끌어내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저런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사 작곡을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작사만 제가 하고 곡은 만들어주는 회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사업적인 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을 제가 컨트롤 해주고 컨설팅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해준 거고요. 제가 하는 사업은 이제 법인 설립이나 이런 걸 도와주고 창업 컨설팅을 좀 도와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나왔는데 제가 낼 당시에 이제 도서정가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많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자극적으로 안 하면 잘 안 나간다고.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저렇게 일주일 전에 저거를 저한테 알려주셨고, 아, 제가 저 제목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 제가 이미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막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뭐 잘났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닌데 제목만 보시고 굉장히 이렇게 좀 거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건 제가 이제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제 자녀 네 초음파인데 그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일주일에 거의 진짜 하루도 출근을 하지 않고요.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제가 자녀랑 같이 오랫동안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사업을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보통은 돈 벌기 위해서 가정에 소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내가 아이와 더 많이 놀아주기 위해서는 내가 사업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지만 될까에 집중을 해서 이제 주변에서 말도 안 된다라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낸 거고, 예, 그거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좀 어떤 느낌인지 잘 이해되시나요? 네. 예, 근데 이제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강사분들이. 근데 뭐가 들려야지 뭐 따라가든가 하지. 그리고 난 들리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 들리는 분 계세요? 네. 들리세요? 그럼 병원에 좀 가보시니까 보통 환청이 들리거나 이런 거 아닌지. 예. 보통 들린다라고 나는 내 마음의 소리를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냥 외부에서 주어진 그런 정보에 입각해가지고 나는 따라가고 있다라고 약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접근한 방식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일반적으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마음의 소리. 보통은 이제 에고라는 식의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아니면은 내가 그 뭐 학교에서 배운 그런 교육 과정에 입각해가지고 내가 다 오로지 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전혀 새로운 방법을 이제 못 찾아내는 거죠. 그 안에 틀에 갇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 또 자기계발서에 봤더니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라고 하니까 문득 그때 떠오르는 게 막 회사를 때려치우는 거야. 그러면 훅 또 때려치우고. 그 잘못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부작용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마음의 소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물이 있어요.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잖아요. 내가 이게 진짜로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부터 반응이 나오냐면 몸에서 반응이 나옵니다. 네. 이제 뒤에 더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특히 심장에서 반응이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정말로 마음의 소리를 따라간다라는 생각이 들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침에 막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이 막 깨고 이런 식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심장에 집중하려면 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제가 방금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몸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몸을 지금 빌어서 몸한테 이제 중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혹시 타로 이런 거 아시죠? 타로점. 예, 예. 타로 카드에 보면 이게 0번 카드예요. 0번 카드인데 이게 바보, 더 풀이 이제 바보라는 뜻인데 바보 카드거든요. 지금 저 광대가 하늘을 보면서 가고 있어요. 뭔가 이상, 보이지 않는 이상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닥은 항상 땅에다가 붙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서 뭔가 발 디딜 수 있는 그런 것과 이상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저 바보라는 게.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비우고 그리고 이상을 바라보면서 땅을 현실에다가 이제 짓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마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되게 많이 헤매고 계세요. 근데 현실 바닥에 이제 발을 디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몸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저 카드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보고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그러니까 저런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마음,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몸, 마음 이게 발음하다 보면은 비슷하게 나요. 마음, 몸. 예, 마음 하다면 몸과 마음이 왜 이렇게 비슷하게 들리지? 사실은 저는 마음이 물질화된 게 이제 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걸 이제 합쳐가지고 마음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계속 몸에 대한 얘기를 한 이유가 마음의 소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현실에서 몸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점점 조금씩 구체화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머리와 가슴과 그리고 중앙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 가슴 그리고 그 밑에 뭐 단전 밑에 있는 부분을 뜻하는데요. 그리고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이런 얘기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몸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내 몸을 쓰냐면 주로 머리 위쪽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난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렸을 적에는 배로 보통 호흡을 많이 한다. 아기 때는 복식 호흡을 많이 한다라고 하죠. 근데 자라면서 좀 안 좋은 것도 먹고 이렇게 좀 몸도 삐뚤어지고 막 그러다가 이제 호흡이 점점 위로 올라온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른이 되면 가슴으로 많이 숨을 쉽니다. 그리고 점점 호흡이 더 올라와요. 어깨로 숨 쉬고 나중에는 목으로 숨 쉬고 이해되시나요? 이제 호흡하는 구간이 굉장히 짧아지죠. 그래서 이제 목숨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으로만 숨 쉬면 이제 그걸 목숨이라고 부르고 목숨이 끊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숨이 우리가 밑에까지 내려갔다 오는 게 굉장히 짧기 때문에 주로 이 위쪽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비판적이고 남들 틀린 거 굉장히 지적을 잘하고 그런 식의 것만 굉장히 우리가 발달이 돼 있어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이해되시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전체 엔진을 다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가슴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중앙, 하단전도 있는데 이 전체 에너지를 다 쓰지 못하고 오로지 머리로만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고 판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한계에 부딪히고 그리고 절대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몸한테 우리는 힘을 빌려야 됩니다. 뇌가 발달한 순서대로 이제 뇌간, 소뇌, 대뇌가 있는데 뇌간은 파충류의 뇌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 성욕 이런 거에 관련된 뇌가 뇌간이고 그게 처음 생명체가 이제 탄생했을 때는 그런 식의 뇌간만 있었고 그 다음에 포유류가 생기잖아요. 이제 자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감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과. 그래서 감성을 다루는 부분이 소뇌고 인간이 되면서 대뇌가 발달하게 된 거죠. 이성적인 판단. 그게 아까 이 매치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본능과 관련된 부분이 성욕과 관련된 부분이 이 하단전, 중앙, 가슴과 관련된 부분이 그 소뇌, 감정을 다루는 그 부분, 그리고 머리를 다루는 부분이 대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만 있는 게 아니라 감성과 이런 본능도 있는데 그것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요거에만 판단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의 소리를 제대로 못 따라간다는 거죠. 대부분 여기에 의거해서 나는 이게 마음의 소리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심장의 힘을 말씀드리는데 뇌파랑 이제 심박이 있잖아요. 혹시 심장 박동수가 뇌파보다 느릴까요, 빠를까요? 네, 느립니다. 네, 뇌파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런데 심장 박동수는 대신에 박동은 뇌파보다 한 500배 이상 파워가 진동폭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뇌보다. 그래서 우리가 뇌로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굉장히 일처리나 뭔가 방법을 찾아내는데 많이 이렇게 빨리 찾아낼 수는 있는데
동시에 다른 생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고민하게 되면 절대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죠. 그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면 다른 고민이 또 생각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심장한테 던져준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몸을 활용하기 위해서. 심장이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심장한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내가 이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시크릿이란 그 책이나 뭐 영상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거기서 생생하게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뭔가 끌어당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머리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감정을 느껴가지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걸 끌어당기려면은 심장 이 감정이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보다 500배나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심장이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공했을 때 그 감정을 느껴야 되는 거고 그 감정이 심장에서 반응으로 나와야지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금방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뇌로 생각을 하려고 그러죠. 그냥 머리로 내가 애쓰고 고민하면은 다 땡겨올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심장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본능의 힘, 또 이제 밑에 단계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가슴에서 이 아래 하단전으로 내려간 거예요. 보통 이 본능이 일깨워지는 분들은 죽을 고비를 넘기거나 막 큰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그 순간을 극복하면서 굉장히 자기의 잠재 능력이 끌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이 나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보면은 막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아이가 뭐 차에 깔렸는데 갑자기 엄마가 뭐 차를 들어올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발생하는 거냐면 자기도 모르는 그 잠재 능력을 끌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안전한 사회예요. 그 옛날보다는. 왜냐면 석기 시대나 이럴 때는 항상 그 동물들과 언제 야생동물과 싸울지 모르는 상황에서 긴장해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안전적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잠재 능력을 끌어낼 기회가 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계신 고혜성 대표님 이런 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죽을 고비를 넘긴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자기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극복해가지고 죽음을 극복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사람이 이 몸 전체를 다 쓸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이제 눈을 보면은 좀 그런 게 나옵니다.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 이 실패를 극복한 사람들은 이게 눈에서 그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로 주로 사람을, 왜냐면 이게 그렇게 더 대단한 에너지입니다. 예, 이 심장보다 더 느리지만 여기는 더 강력한 에너지가 있거든요. 본능에는 살려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실패를 좀 권하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사업 컨설팅을 하고 창업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은 그분들에게 보통은 대기업 출신 분들이 와서 많이 컨설팅을 받으세요. 뭐 대기업의 상무님도 와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받고 이러시는데 그분들한테 권하는 건 뭐냐면 성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쭉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한 번에 뭔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크게 돈은 많으니까 한 번에 끌어서 돈으로 해결하면은 나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착각을 하세요. 근데 그분들한테 더 중요한 건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그 경험이 중요한 거거든요. 실패해가지고 내 잠재 능력을 끌어내보는 그 경험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한테 작게 시작해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 안에 잠재 능력을 끌어내보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사업으로 점점 전진해야지 한 방에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다가는 한 번에 꼬꾸러지죠.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난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했다가 한 번에 크게 이제 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장과 이 아래에 있는 이것들과 이제 친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많이 관찰하고 이제 호흡을 최대한 밑에까지 끌어서 이제 써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명상을 하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저는 이제 명상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몸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언제든 내 고민거리를 몸한테 던져줬을 때 몸이 반응하도록, 몸이 내 말을 잘 듣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다 몸이 경직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람들이.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고 뭐 안 풀리는 일 많고 직장 일 하다가 뭐 싸우고 이러면 항상 몸이 이렇게 움츠러져 있고 긴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 몸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이완돼 있는 상태에서 몸이 신호를 나한테 잘 전달을 해주는데 우리 항상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때 이거를 스트레스를 풀려고 우리는 뭐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TV를 보는 거나 이런 걸로 다 해결을 해버리죠.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몸을 이렇게 관찰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내가 관찰하는 부위는 힘이 이제 풀립니다. 네, 이완이 많이 되고 힘이 많이 풀리고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저는 극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한의사분들이 약을 처방할 때 어떤 부위가 안 좋다 뭐 그러면은 뭐 심장에 좋은 약재를 쓰거나 아니면 우울증이나 이러면 뭐 폐에 좋은 약을 쓰거나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장기랑 감정이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어떤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질병이 오는 그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감정을 건드리는 또 장기를 또 치유를 해 가지고 이렇게 근원적인 치료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진짜 내 감정인지 이것도 발견하는 것도 이 수업으로 가능한 거죠. 몸을 관찰하면서 내 장기들도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떠오르는 나의 감정 이런 것들과 이렇게 대면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린 보통 누가 욕을 하거나 나를 열받게 하면은 바로 화를 내요. 네, 그러면서 막 화내고 쏘아붙이고 나 스트레스 받고 그 감정은 내 장기 어딘가에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감정이 나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도 나의 그 고귀한 존재는 따로 있는데 나의 굉장히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한 건데 그걸 전체를 나로 받아들이고 또 공격을 하는 거고, 그래서 감정과 나를 굉장히 동일시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네, 그래서 화를 내면 내가 이렇게 인내심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하면서 또 자책하게 되고 또 자책감이 또 쌓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이 몸 관찰하기, 그래서 이제 감정을 관찰하는 걸 통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감정이랑 내 자신, 내 마음의 소리랑 이게 떨어뜨리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원래 붙어가지고 나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의 소리라고 착각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따라갑니다. 난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화를 냈어. 막 이런 식으로 막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내 감정을 떨어뜨려서 보는 연습을 점점 하면서 이 감정을 관찰하는 나를 키우는, 이 하나의 큰 나를 키우는, 이게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몸을 관찰하고 감정을 관찰하면서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감정들이 내 몸에 흘러와도 그게 이제 달라붙지 않고 다 흘러서 내려갑니다. 예. 왜냐하면 감정들이 다 붙어 있는 순간 나는 계속 과거에 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현재를 산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항상 과거의 그 감정에 입각해가지고 현재의 순간을 판단을 해버려요. 내가 과거에 이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난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현재를 과거에 입각해서 결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감정을 빨리 흘러내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현재를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언제인가요? 현재밖에 없는데 우리는 절대로 현재를 결정하지 못하는 삶을 다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찾아내고 그걸 현재에 바로 집중해가지고 바로 거기에만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제가 적게 일하면서도 많은 성과를 내는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머리로만 하는 고민이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속도만 굉장히 빠르고 온갖 답변만 나오고 그리고 계속 다른 대안들만 나오는 거거든요. 계속 답만 찾으러 다녀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저 충분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충분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니라고 하죠. 절대로 그거는 충분히 고민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뭔가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는 내가 답이 안 나오는 방법만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냐면은 주로 어떤 고민이나 문제 해결해야 될 게 있고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좀 고민하다가 바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진짜 명령을 내립니다. 몸한테 아니면 심장한테 네가 해결해줘.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폰 이런 거 없는 데로 떠나거든요. 뭐냐면 사우나 이런 데 가요. 물속에. 그래서 거기서 자던가 아니면 물속에서 그냥 몸 관찰하던가 이런 것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고 나면 한번 자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날 수 있어요. 그 몸이 그동안에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답을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경우이기도 한데 더 재밌는 건 어떤 식으로 일들이 해결이 되냐면 목욕탕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뭐 너 그런 거 문제 있다더니 어떻게 됐어? 아, 지금 해결 중입니다. 내 아는 사람이 그 뭐 관련된 사람이 있대. 제 소개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기회를 딱 잡는 거죠. 아니면 그날 갑자기 내가 어디 서점에 간 거예요. 갑자기 그런 마음에다가 이걸 던져두고 아예 머릿속으로는 그 고민 자체를 잊어버리거든요. 서점에 가서 그냥 서점에서 그냥 문득 안 가던 그런 서재에 가가지고 이렇게 딱 꺼냈는데 거기에 해답이 있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잘 안 가던 그런 강의나 이런 데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만난 사람과 우연히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몸에다가 던져주면 현실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그 우연을 가장한 필연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본 분 한 100분 중에 한 분쯤은 다 있으시거든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지? 이런 우연이 있지. 하지만 그거는 내가 몸한테 메시지를 잘 전했기 때문에 오는 세상에서 오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는 항상 낯선 곳에 가시고 낯선 사람을 만나고 그런 데 가가지고 낯선 강의도 들어보시고 여행 가거나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그런 영감을 얻거나 답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여행 가가지고 이제 전혀 새로운 공간에서 환경에서 자기가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정말 몸이랑 대화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능이 끌어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객관화시키지 않으면은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여행을 다니고 온 사람들이 돈 없이 막 이렇게 여행 다니다 온 사람들이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여행만 그렇게 다니면서 자기랑 대화만 하고 딱 왔는데 그걸 바탕으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잘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은 이미 자기랑 그 마음의 소리를 하는 걸 터득하고 온 거죠. 여행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낯선 흐름에 많이 몸을 맡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창업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런 얘기를 권해드리는데 그분들이 나는 돈은 많으니까 뭐든 무조건 성공만 하게 해달라. 요새 유행하는 뭐 프랜차이즈 상품 뭐냐 이런 것만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창업을 말립니다. 왜냐면은 돈이 많고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고 사업 파트너가 있고 아니면 지금 유행하는 상품을 내가 지금 당장 쉽게 뭔가 가져올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창업을 할 수 있는 동기는 됩니다. 네, 동기는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뭐 유행이 좀 안 되거나 뭐 내가 사업 파트너가 나랑 좀 틀어지거나 이랬을 때는 언제든 그 사업을 그만둘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업은 성공하려면 뭐냐면 시작하고 끝까지 하는 게 사업 성공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기만 있는 창업을 다들 꿈꾸고 계세요. 주변에서 그런 식으로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래서 마음의 소리를 들어서 동기와 플러스 동기부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영어 공부를 정말 내가 두려워했던 사람이 정말로 영어로 성공한 그런 영어 강사가 될 수 있고 영어 학원 원장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그 초보자 영어 강의에서 가장 돈 많이 버시는 그 유명한 얘기해도 되나요? 예, 시원 그런 분도 보면은 영어 전공이 아니시거든요. 그냥 단순히 영어를 더 잘 배우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가 초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잘하게 된 거죠. 내 안에 트라우마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동기부여 요소가 되는 거죠.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 예.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도 혜택을 얻고 그걸 통해서 돈도 벌자는 거죠. 근데 보통 시작하실 때 그 출발을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앞으로 내가 평생 배우고 싶은 건 사실은 이런 거였어. 옛날에 못 배운 거는 이런 거였어. 이런 걸 평생 배우면서 나는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부터 출발을 하셔도 동기부여 요소가 충분하시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세대는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모순에 집중을 하는 건데 제가 지금 하는 사업은 100만 원으로 모든 창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미션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만 가지고 지금 창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투자 사업을 하고 있어요. 법인을 계속 설립을 하고 저의 지분 투자를 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회사를 주식 회사를 가지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데 비슷한 개념으로 은행도 그런 식으로 100만 원으로 만들 수 있고 이제 뭐 비즈니스 센터라고 하죠. 그 공간 빌려주고 하는 그런 것도 100만 원으로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출판사도 다 100만 원으로 해가지고 다 성공시킬 수 있다는 모델을 실제로 현실에서 성공시켜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안 해드려서 그렇지 야 그게 가능할까 이런데 또 말씀드려보면은 그게 뭐 불가능하지는 않겠네 이런 생각으로 또 바뀌십니다 많이. 예, 저희는 그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 이유는 다 이 안에서 사회적인 모순에서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동기부여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죠. 마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미션은 제 다음 세대, 제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창업을 해가지고 망한다고 해서 가정이 전부 다 힘들어지고 창업을 한다라고 해서 아버지는 집에 잘 안 들어와야 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지금 여겨져 있잖아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선택안도 있다라는 것을 내 자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저는 말이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으로 모든 사업을 다 만들겠다라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업체들이 지금 제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 공자의 말씀을 그 정리한 대학에 나오는 건데 그 앞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경물치지 성의정심이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자는 잘 모릅니다. 근데 경물치지는 뭐냐면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건데 뭔가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가지고 깨닫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성의정심이 뭐냐면 뜻을 세우고 마음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없이 보통은 수신제가부터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개발부터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마음의 소리를 듣는 단계가 바로 경물치지와 성의정심을 말하는 겁니다.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다고 했을 때 다양한 사물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마음이라는 거죠. 나의 마음과 계속 대화하고 그게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친해진 상태에서 마음이 이렇게 세워지고 뜻이 세워지면은 그 다음부터 수신제가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바람직한. 정말로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는 수신제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물치지와 성의정심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은 수신을 하는 순간 바로 평천하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 자체가 천하고 우주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뜻이 세워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저의 미션은 저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은 그걸 하는 순간 바로 사회는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그 회사들이 그냥 100만 원으로 설립될 수 있다는 그런 문화가 점점 전파되면서 한계가 많이 깨지잖아요. 저를 위해서 하는 건데 바로 세상에 그런 문화가 전파가 되는 거죠. 수신이 바로 평천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10년 뒤에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실까요? 혹시 10년 뒤에 살다가 저를 만난 오늘 이 순간을 한 번쯤은 떠올리지 않으실까요? 떠올리죠. 네. 그리고 야, 내가 그때로 한 번만 돌아가면 나는 좀 다르게 한번 살아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하지 않으실까요? 왜냐면 지금부터 10년 전에를 떠올리면서 그 생각을 지금도 하시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고 싶었던 지금 10년 전으로 이미 오신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마음의 소리를 귀 기울면서 이렇게 나에게 충실해서 살아가실 건가요? 아니면 외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또 다시 그냥 경쟁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하십시오. 지금 마음의 소리를 듣는 이 힌트를 얻은 것을. 그리고 뭐 내 마음만 찾다가 막 남의 얘기 안 듣는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요. 오히려 더 다른 사람 말 잘 듣게 되고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불필요한 에너지가 이제 소모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시고요. 이게 정말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책 열심히 보는 분들도 있으시고 강의 열심히 들어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세요. 근데 이걸 하나의 도피처럼 활용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거는 본인이 하면서 마음속으로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TV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피거든요. 그리고 술 먹고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도피입니다. 뭐냐면 알아요, 본인이. 마음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내가 힘들고 막 짜증날 때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울컥울컥 하면서 나한테 뭔가 말을 건네려고 해요. 그럴 때 에이 이러면서 스마트폰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 나는 더 뭐 훌륭한 일을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책을 보고 이제 에이 나는 이런 거를 떨쳐내기 이런 죄책감을 떨쳐내려고 그냥 강의 가야지. 마음에서 자꾸 나한테 말을 걸려고 할 때 마음의 소리를 자꾸 무시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차라리 스마트폰 보거나 술 먹는 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그러지 말라고 하면은 이해가 잘 되시는데 계속 책으로만 도피하는 분들 아니면 강의 다니는 분들한테는 좀 조심스럽게 말하게 되는 거죠. 자기와 대화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거는 이제 처음 책 보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절대 말씀드리지 않고 정말 거기에 빠지셔가지고 그것만으로 전부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상담을 많이 오시는데 그럴 때일수록 자기 마음에서 더 얘기할 게 많아지거든요. 이제 그분들한테 마음의 소리를 피해 다니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좀 이제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드리죠. 아예 그냥 스마트폰이 없고 그 책이 없고 이런 사우나로 그냥 아니면 여행을 그냥 떠나버리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며 몸 전체와 대화를 나누시고 그러면서 이제 몸과 마음과 함께 친해지시고
그렇게 몸이 내 말을 잘 듣고 몸이랑 친해진 상태가 되면 몸이 이끄는 대로 한번 흐름을 한번 맡겨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심장의 두근거림을 더 잘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땡겨와질 거고요. 그리고 낯선 곳에 가셔가지고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시거나 사업 실패를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낯선 곳에 가셔가지고 자기의 본능을 한번 자극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요. Q&A는 예, 그냥 넘어가시고 혹시 궁금하시면 제 책은 이런 식으로 네, 어떻게든 예,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뭐 지금 강연 끝나자마자 지금 역대 이렇게까지 그 Q&A 질문이 많은 적이 처음이에요. 그러세요? 진짜로 거의 질문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뭐 다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뭐 종교가 있느냐, 네. 자꾸 영성적으로 얘기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종교는 네. 저는 종교는 네. 집안이 이제 불교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면 마음의 소리는 기독교에서 잘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약간 명상이나 이런 쪽은 또 아무래도 불교도 많이 다루는데 네, 사실 네. 근데 저는 다 경험은 해봤습니다. 다 경험 다른 종교를 다. 네. 그리고 뭐 공부도 하는 그런 모임도 가보기도 했고. 네. 뭐 종교에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 전체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는 말이 좀 이제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 나오는 그런 공통적인 내용들에 보면은 사랑, 감사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키워드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걸 어떻게 현실에서 또 접목을 시킬까. 네, 종교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이거 어디 뭐 절에 가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시는 건 아니고 예, 그런 건 공부는 다 책을 보고 하여튼 네. 독학으로 이제 공부하신 거네요. 여러 예, 강의도 종교를. 들으러 다니고. 뭐 훌륭한 목사님 씀 가서 강의도 예, 듣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시라는 거죠? 어디 이게 특별히 다니는 어디 네, 한쪽만 지금, 이렇게 예, 가는 뭐 다니고 쪽은 있지는 아니고.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시청자 궁금하신 게 실제로 100만 원에 네. 투자를 해서 컨설팅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느냐고 아까 이제 질문이 있으셨거든요. 사실은 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한두 개만. 예. 보통 이제 재밌어하는 사례는 이제 어떤 거 말씀드릴까요? 향기 배달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향기 배달을 향기를 배달해요? 네,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예, 저희가 이제 새로 만든 개념인데요. 네. 사실은 향기 배달 사업으로 알고 계시지만 이거는 뭐냐면 계단 청소 사업입니다. 계단 청소? 네, 왜냐면 계단 청소하시는 그 빌라나 이런 5, 6층짜리 네네. 이렇게 계단 청소하실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가서 향기를 뿌리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쓰레기는 잘 안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해도 별로 티가 안 나요. 근데 티가 나는 건 뭐냐면 향기라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아주 오랫동안 가는 향기를 곳곳에 이렇게 뿌려놓고 오면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번 주 청소했구나. 야, 저거 좋은데? 예, 그렇기 와. 때문에 계단 청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향기라고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계단 청소 사업이 아니라 우리는 향기 이거를 사업이네. 향기 배달 사업으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달 사업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피자 배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피자를 만들려면 요리사가 필요하고 점포가 필요하죠. 근데 향기 배달 사업은 자기 집에서 계약된 그냥 뭐 계단 청소하는 곳으로 그냥 출근하면 됩니다. 점포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죠. 그리고 전문가가 필요하지가 않죠. 그리고 피자 배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화 대기를 해야 돼요. 주문 올 때까지. 근데 이 향기 배달 사업은 한 번 계약을 맺고 나면 매월 고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오죠. 한 번 계약을 맺으면 한 1년 계약 이렇게 계속 닦아야 들어오는 거거든요. 되니까. 네. 그리고 그 피자 배달 사업은 그 동선이 제각각이에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전화 오는 곳마다. 그래서 빨리 가야 되다가 또 사고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향기 배달 사업으로 하게 되면은 자기 동선을 자기가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쭉 몰아가지고 하루만 해도 엄청난 많은 일을 또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 시간은 또 놀 수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은 이제 요거는 향기 배달은 아예 비용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한 군데씩 이렇게 그 거래처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원래 이분도 이제 대기업 다니다가 나오셔서 하신 분인데 월에 한 200 이상 고정 매출을 만들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걸 가지고 그 가맹을 모집하고 프랜차이즈로 이제 하시는구나. 네, 노하우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 돈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을 쉐어하는 식으로 해서 본인은 이제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이제 적은 일을 하시면서 이 향기를 하여튼 나게 한 그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주신 거야 아니면은?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사업 아이디어 문서를 재가공해서 보내드린 거고요. 예. 그
대기업 다니시다가 나오신 그분이, 분이 예. 그분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니, 저희가 다 제공. 아이디어까지 다 제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아까 오. 그 사업 아이디어를 저희가 80주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한 게 뭐냐면 아. 매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저희가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나는 그 보내드리고. 100만 원에 법인 뭐 설립하는 그런 뭐 비용 네. 뭐 해서 요런 뭐 컨설팅료로 하여튼 요렇게 해서 하는데 아예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주시는 거예요 100만 원에. 예, 그거를 와. 이제 1년 동안 매주 하나씩 보내드리고 있어요. 오. 그리고 52개를 받아보시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법인 설립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하는데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오. 최소 그런 그 공간을 활용하다 이러려면. 근데 저희가 하는 방식은 뭐냐면 500만 원 들 거를 100만 원으로 줄여놨어요. 네.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토즈나 이런 비즈니스 센터랑 가상 사무실 계약을 맺으려면은 한 달에 최소 한 20만 원 이상은 또 들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런 비즈니스 센터들과 개인이 가가지고 비즈니스 센터한테 좀 싸게 해주세요 이러면 싸게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한 번 거래하고 마니까. 그렇죠. 래서 저희는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을 했죠. 그래서 이 법인이 가서 설득을 하는 거죠. 우린 지속적으로 계속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니까 우리한테 5분의 1 가격, 4분의 1 가격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세무사한테 가서 이런 식으로 가격을 깎았더니 5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사업 아이디어를 받아보시고 여기서 또 설립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설립을 할 때 그 100만 원짜리 비용도 저희가 미리 선매출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설립하도록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저희는 무조건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선매출을 만들 때까지 계속 사업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일즈가 가능하면 내 물건이 나왔을 때 더 잘 팔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매출을 미리 발생시켜서 그 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정말 제대로 세일즈를 시작을 합니다. 이야, 아니, 정말 이거 획기적인 사업. 야, 이거 기존에 없었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 사회에, 그죠? 예, 없습니다. 와, 아이디어까지 주고, 네. 선매출까지 이렇게 해주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받는 비용이가 딱 100만 원인 거야? 아니면 좀 더 되기도 하죠? 사업 아니요. 규모에 따라서. 아닙니다. 무조건 100만 원이고요. 아, 무조건이요? 네. 와.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런 식의 법인을 여러 개를 만들어놨어요. 뭐냐면 강연회사도 되게 유명한 강연회사가 100만 원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전국에 있는 그런 그 강연장 이런 데랑 이제 유리하게 또 계약이 돼 있죠, 거기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사업을 하신 분들이 하실 분들이 보통 세일즈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근데 그 강의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세일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강의 자료로 본인 사업 아이템을 좀 PT로 이렇게 만들도록 유도를 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아까 그 향기 배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고 이거를 초반에 많이 싣고 나서 그 뒤에는 본인 사업을 홍보를 하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강연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는 또 강연 회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강의하면서 돈을 벌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자기 사업 상품을 팔아서 또 돈을 벌고,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또 법인 설립하시고 이러면 되기 때문에 이게 법인들이 다 생태계를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발생해서 정말로 브랜딩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출판사도 준비 중에 있고 그 출판사 준비를 위한 또 돈을 좀 선매출을 통해서 또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까지 몇 개 기업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초반에 이제 공격적으로 제가 2년 됐는데 초반에 공격적으로 한 달에 지금 2년 되신 거예요? 네, 한 달에 4개씩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더니 너무 이제 많아지고 관리가 통제가 좀 안 되고 관리가 안 그 되죠. CEO 분들도 그냥 100만 원에 한번 설립을 했더니 또 이렇게 쉽게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지금은 좀 천천히 하고 있는데 한 10개 이상은 그런 식으로 법인 설립을 해서 저희가 참여하고 뭐 그런 식으로 크게 진행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100만 원만 받고 뭐 이렇게 따로 뭐 지분 같은 거는 거기랑 뭐 없어요? 예. 이 뭐 이제 저희 사업 더 왜냐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네. 돈을 받고 나서 저희는 사업 아이디어 드리는 것만 저희의 일단 첫 번째 일이에요. 왜냐면 그 사업 아이디어 문서를 통해서 그 안에 사실은 일반적인 아이디어가 있지 않거든요. 다 안에 보면 결핍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제가 트라우마나 이런 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봤을 때는 누군가한테는 이게 이거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야. 근데 누군가한테는 이거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강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연장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니까 이제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신 거죠. 근데 정말로 없어야지만 외부에 있는 모든 곳들과 다 계약이 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센터, 강남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기 비즈니스 센터는 없어야 합니다. 예, 그래야지 외부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와 다 연결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뭔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이게 꽂히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가능한 거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시작도 안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출발하는 분들과는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어느 정도 하죠.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류할 마음이 있는지, 이렇게 사람을 많이 보죠. 아까 눈빛이나 이런 거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랑 오래 갈 수 있는 사람과는 지분 구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도 합니다. 네. 투자도 하고. 예. 근데 단 100만 원만 투자하는 거죠. 그걸로 이제 비용, 법인 설립 비용을 다 대고 지분은 서로 나눠 가지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저희가 개입되는 회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제 적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냥 사업 아이디어 보시고 본인이 스스로 그냥 가져다가 하는 거는 마음대로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냥 알아서 그걸 막 변형해가지고. 그럼 지금 한 10개 정도 회사의 지분이 다 그럼 조금씩 네. 그러면은 계열사 거의 뭐 그룹 회장님이신 거나 마찬가지네. 뭐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뭐 잘 돼야지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저는 잘 되기를 이제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사업 아이디어 받아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1년 동안 받아보시는 분들은 160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매주 하나씩 보내드리는 거고, 그분들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나의 제가 그 160분이 지금 받아보신다고 일주일에 하나씩? 예.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문서를 만들면 160분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중에 160분 중에 어느 한 분이 이거 내가 먼저 하겠다. 예, 먼저 하셔도 되고 같이 하셔도 되고 동시에 시작하실 때는. 만약에 160명이 다 그거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해보라고 먼저 일단은 기회를 드리고 거기서 탈락되고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분들이 무조건 생깁니다. 왜냐면 그 다음 주 아이디어 받아보고 나 이거 해볼래 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니 그 받아보려면,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받아보려면 비용이 예, 그게 100만 원인 거예요? 예, 그게 이제 110만 원 부가세 포함.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일주일에 그걸 하나를 문서를 멋지게 작성하고 이제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옛날부터 이제 한 15년 전부터 이제 큰 회사도 만드셨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업도 법인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을 제가 고용을 해서 같이 월급 드리면서 그분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일하고 저도 일주일에 지금 하루만 그러면 일하고. 그 아이디어를 매주 하나씩 만드시는데 혼자 만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직원분들하고 같이. 만드는 건 저 혼자 합니다. 다 혼자 만드세요? 네. 근데 이제 저의 파트너가 있죠. 사업 파트너. 저희 직원은 2명입니다. 근데 160명 다 커버하고 있고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이 네. 저기 뭐 다른 직원 또 한 분 또 그게 아이디어 좀 내실 수 있는 분 구해가지고 예. 일주일에 2-3개씩 주겠다. 200만 원이다. 아닙니다. 네, 그러지 않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올리세요? 네, 저희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주고 아이디어를 직원들 일단은 줘서. 최대한 저희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 왜냐면 지금 이 정도도 저는 별로 일이 많지가 않거든요. 일주일에 한 개 정도는 하나 내는 게 어렵지가 않으시다라는 걸. 하루에 하나씩 또 나옵니다. 하루 하나씩 나와요? 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 이걸 막 되게 대단하게 생각 그런 건 아니고요. 비우면 됩니다. 아이디어맨은 진짜 아이디어맨은 뭐냐면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갖다가 믹스해가지고 섞어서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트라우마, 결핍 이런 거를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안 되는 요소를 일부러 넣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웨딩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다른 데보다 비쌉니다. 근데 서비스는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1등 회사가 된 거예요. 서비스는 적고 단순한데 가격은 더 높게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죠. 왜 고객들이 그거를 사느냐. 서비스도 적은데. 근데 그거를 만족하는 이유를, 명분을 만들어 내가지고 그 결핍을 극복을 했기 때문에 1등이 되는 거고 오랫동안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를 만든 그 장본인이 저랑 사업 파트너로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분을 처음 강연에서 만났고 그분이 강의하는 걸 듣고 제가 막 질문을 했어요. 날카로운 질문을 막 했는데 웃으면서 그냥 대답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 눈이 그냥 제가 눈 본다 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그분도 어마어마해요? 예, 호랑이 그래서 눈이요? 그냥 아저씨인데 눈만 반짝거리세요. 그래서 뛰쳐나가가지고 강의 끝나자마자 제가 제 통장에 있는 돈 다 뽑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고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2년 전 일이고요. 그분이 이제 깜짝 놀라신 거예요. 너 뭐냐 도대체, 뭐 사기치려고 그런 거 아니냐면서 호구조사 다 하시고 뭐 인터넷 검색 다 하시고 이러더니 6개월 동안 그러면 매주 자기를 만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막 새벽에도 부르시고 뭐 하시고 이렇게 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랑 같이 사업을 하게 됐고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그분을 만났고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는 이제 총각내 야채 가게라고 그 이영수 대표님이 저를 또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좀 케어를 많이 해주셨어요. 사업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매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매번 갈 때마다 선물을 사드리고 이렇게 좀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 혼자 데리시고 하여튼 지방도 많이 왔다 다니시고 저는 운전도 못 하는데 직접 운전하시면서 태선아 이렇게 개인 살아야지. 가해를 받으신 거구나. 예, 거의 1년 동안 저희 1년 동안. 뭐 운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한테 이제 배우기 아니 위해서 그분이 대단하신 분들. 저는 그분 저도 책을 봤는데 가장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줬대요 그분도 그 아이디어를. 그 치킨집이 한참 불황일 때 네네네. 그 아파트를 막 올르락내락거리면서 치킨 그 냄새 나게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라고 그 아는 지인한테 시켰다고 하더라고. 네. 그래서 냄새를 그 아파트에 그냥 계속 냄새 나게끔 왔다 갔다 하니까 계단 올라. 이거 막 주문 전에 와가지고 성공했다라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많이 받으신 거네, 그죠? 네, 그분은 네. 이제 동물적인 감각이 네. 이제 뛰어나신 네. 분이시고 네. 지금 제가 하는 분은 그냥 이렇게 비웃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어이? 이렇게 거의 뭐 도사네, 도사. 예, 그분 그러니까 그럼. 저는 진짜 네? 운이 좋게 그런 선생님들을 이야. 많이 만나서 영감을 많이 받고 이제 제가 아니. 따로 공부도 많이 하고 이래요. 아니 거의 저는 그 손정희 회장이 딱 생각났어요 아까. 손정희 회장이 그 책을 제가 봤는데 매일 아이디어 생각했대요 그분도. 네. 매일 생각했다고. 그분의 목표가 매일 한 개씩 아이디어를 생각한다 해서 결국은 1년 만에 그 전자 그 음성 번역기 그거를 특허를 내서 샤프에다가 10억 정도에 되는 돈으로 판 게 이제 처음으로 사업 자금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딱 그 생각이 났어요. 손정희 회장님처럼 아닙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매일 내시는 분이 계시구나. 아닙니다. 앞으로 뭐 그렇게 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목표를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자녀가 네. 태어났을 때 네. 그런 회사들을 보면서 그런 네.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우리 아빠가 만든 회사인데 이렇게 살아도 된대. 오. 이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막 사람들이 그냥 네. 시키는 대로 뭐 이렇게 정해진 대로만 안 살아도 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대라는 얘기를 제 자녀가 제가 만든 회사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한 1000개 되는 회사를 자녀가 다 보면서 네, 뭐 그렇게 되면 좋은 거고. 그렇게 매일 내신다면서요. 그러면은 예. 분명히 1000개 뭐 예. 10,000개까지도 그러니까 뭐 사업 아이디어 네. 문서라고 네. 매일 낸다고 해서 그냥 한 줄 내고 이게 아니라 한 네. 10페이지 정도로 네. A4 10페이지 정도로 다 뭐 비즈니스 모델부터 해서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고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이게 왜 배경은 어떻게 되고 이게 결핍된 요소는 뭐고 이런 게 다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려면은 원래 그 진짜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보통 책에 자기 해봤어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네. 다양한 책을 네. 봐야 된다고 이제 나오는데 네. 그렇게 다양한 경험과 아까 뭐 가수 음반도 내시고 네. 보험 세일즈도 하시고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은 일단 있으신 것 같고 예. 책을 또 어마어마하게 좀 보시지 않았나. 아까 뭐 경물 치지도 나오시고 예, 옛날에 책 많이 팔 때는 이제 1년에 500권 정도 사는 것도 역시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 아이디어가. 근데 중요한 건 네. 뭐냐면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랑 저는 책으로 도피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도대체 내 안에서 만들어내지는 않고 외부에서 이것만 의지하고 네. 난 되게 잘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위안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네. 그래서 만들어내야 되겠다. 콘텐츠로 뽑아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많이 줄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아이디어 만들 때도 사실은 경험이 있어야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오히려 고정관념이 돼서 네. 이제 방해하는 요소가 더 좀 많다라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법인 투자하고 법인 설립 이건 저는 전혀 경험이 없는데 아예 새로운 모델을 만든 거잖아요. 기존에 이런 사업을 하셨던 분이 절대 이 사업은 못 할 겁니다. 돈 없이 어떻게 회사를 투자하고 지분을 가지고 저는 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이걸 할 수 있었고 나 같은 또라이라면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된 거죠. 네. 경험이 없어도 괜찮다. 아닌데 경험이 많이 있으신 분이 경험이 없어도 괜찮다고 뭐 좀 아니 관련된 경험은 없죠. 그러니까 관련된 경험 없으시지만 그 전에 네. 다양한 그런 좀 그렇죠. 사회 좀 밑바닥 경험 예. 그런 것도 풍부하게 있으시고 책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다라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그렇죠. 생각이 예. 드실 거예요. 그 경험이 예. 필요하죠. 왜냐면 저도 그런 예전에 개그 했을 때 네. 그런 다양한 경험이 다 우러나서 개그로 막 나온 거거든요. 그때 저도. 네네. 근데 그 아까 그 중간에 그 말씀하신 그 자기는 눈빛을 본다. 예. 이 사람이 잘 될 사람이냐 하여튼 어떻게 뭐 어떤 성공한 사람이냐인데 그 본인 눈빛은 제가 그 유심히께서 봤어요. 아까부터 눈빛이 강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눈빛이 강해요. 되게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네. 눈이 강하더라는 걸 제가 아까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본능의 그런 뭔가 하여튼
그런 걸 좀 뭐 죽을 고비라든지 예. 사업 실패라든지 그걸 본능적으로 뭔가 이겨내려고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게 눈이 강해진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런 경험이 그냥 있으셨던 거죠. 그런. 그러니까 이제 생명력을 네. 이렇게 뽑아져 나와야 되는 그 경험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 하루에 이제 뭐 1,000원, 2,000원으로 한 1년 동안 살기 뭐 이런 것들 했었죠. 1,000원, 2,000원으로? 네. 그러니까 학교 뭐 기숙사 밥을 아. 사서 이제 얼려서 아.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저녁에는 야. 이제 그거 먹고, 그리고 술 마시고 싶을 때는 이제 막걸리 1,000원이면은 그게 이제 이만큼 그거 양이 많잖아요, 막걸리 엄청 가장. 취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나는 언젠가 이걸 극복해가지고 나중에 스토리로 만들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때 많이 힘들었고, 이제 주변에 제가 이제 좀 약간 이 얘기하면 아, 굉장히 잘 제가 얘기하세요. 부산에 네. 굉장히 촌에서 살다가 운이 좋게 연세대에 들어왔어요. 오. 예.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고시 준비를 하면서 부모님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아. 고시 해가지고 우리 집안 이렇게 아. 그걸 항상 고등학교 때부터 얘기를 하셨기 아. 때문에 저는 그분들 말씀에만 따라서 이렇게 아. 살다가 고시를 하다가 이제 여러 번 실패를 하면서 아. 굉장히 제 안에서 이제 스트레스도 생기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더 이상 남들 그 기준에 맞춰서 나는 이제는 못 살겠다는 생각 때문에 졸업할 때 바로 보험 영업으로 뛰어들었고. 아, 졸업하자마자 하신 거구나. 예, 4학년 때부터 했어요, 사실은. 아. 4학년, 대학교 다니면서. 보험 다니면서? 영업. 예,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법고시 준비하다가? 행정고시 했었는데. 행정고시 준비하다가? 네, 근데 부모님이 아. 이제 막 서울 올라오시고 뭐 지점장 멱살 잡으시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제발 뭐 우리 아들 좀 넣어달라 뭐 이러면서 제가 전화하면 맨날 우시고 이래가지고 전화 통화도 잘 못했고요. 한 1년 동안은. 근데 제가 그때마다 이제 이양 불고 얘기했죠. 한 번만 믿어달라고. 내가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내가 못 살아봐서 한 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한 번만 내버려 달라고 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빌딩 가서 이제 명함 돌리는 거나 뭐 이런 거를 일부러 막 했죠. 그전에는 너무 순탄하게 살았다는 거를 제가 그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내 자녀한테도 떳떳하지도 못할 것 같고 내 와이프가 책임지지도 못할 것 같고 이렇게 약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업하면서 이제 바닥경을 많이 했죠. 예. 이야, 아우, 진짜, 아니,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 분 그 젊은 또 CEO 한 분 나오신 적이 있었는데, 아니, 진짜 그분도 이 젊은, 그러니까 특히 이게 나이 또래가 좀 비슷해야 더 와닿거든요.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 성공한 사람만 이렇게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것보다 대학생들이 진짜 반드시 모셔야 될 강사님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대한민국 모든 대학생들이 다 들어야 되고, 특히 졸업반. 예. 야, 진짜 너무 하여튼 이 내공이 어마어마하신 분을 아닙니다. 오늘 보신 것 같아요. 좋게 예.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다들 지금 그러니까 취업 때문에 취업이 일자리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대졸자는 너무 많은데 네, 네. 이분들도 좀 이해가 돼. 나가 4년 동안에 그 돈도 대출 받아서 이렇게 막 공부했는데 내가 어디 가서 막 공장 조립하고 이거는 또 그것도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예, 예. 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창업뿐이 없는데 네. 예. 이 지금 대한민국 지금 뭐 박근혜 정부에서 뭐 창조 경제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분이 이런 아이템을 대학생들에게 많이 좀 알려서 예. 근데 대학생들 돈이 없으니까 뭐 좀 50만 원에 깎아줘야 되잖아. 저희 그러면? 회원분 중에 대학생도 많으세요. 예, 100만 원 내고 예,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이 미션을 주는데 부모님한테 PT해요. 내가 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PT를 해라. 받아오세요. 오. 근데 저희는 그런 식으로 미션을 뛰어넘도록 하고요. 고등학생도 있고. 그래요? 네. 저희는 그렇게 만약에 한번 사정을 봐주기 시작하면은 이게 사업이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거기야 부모님이 정말 내 자식이 뭐 창업한다는데 100만 원 정도도 투자 안 나면 이건 진짜 예, 그 네, 그 정도까지 순간부터 해줘야지. 창업은 시작되는 거예요. 네, 맞아. 그 정도는 또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이야, 앞으로 그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우리 신태순 대표님 때문에 아주 밝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드네요. 네. 그리고 정말 이 창조 경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이후에도 어떤 대통령이 또 계속 하더라도 하여튼 우리 신태순 대표님이 하시는 이 사업을 국가적으로도 좀 지원을 해서 이 대학생들한테 창업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서 지대한 역할을 할 거라 하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